그러니까 세 개로 그냥 나눠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매출. 요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출 정보를, 목표를 정하는 거. 두 번째는 일하는 순서를 매뉴얼로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정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 요거는 진짜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혼자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주제로 잡은 게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혼자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요.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해드린 건데, 부동산 경우는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요,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단계거든요. 이 단계가 지나야지 직원을 뽑거나 아니면 수익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광고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마다 선택이 필요하겠죠.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기준을 하나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요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성향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에 따라서 요거를 해야 되는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향,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혼자 일을 할 때 훨씬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을 때 훨씬 시너지 효과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하는 게 좀 더 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매출이 올라가고 나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입을 더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입을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혼자서 일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저는 요 두 가지를 보고 항상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혼자가 좋은 건지 아니면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게 좋을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매출로 보면은 이런 식이죠. 중개보수가 저 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비율제로 했을 5대5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250만 원, 소속 공인중개사가 250만 원, 요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을 다 가져가잖아요. 다 가져가니까 수입이 되는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250만 원에서 월세도 내야 되고 광고비도 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서 250만 원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줘야 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벌어갈 수 있는 돈은 자기 스스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더 높은 금액을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혹은 여기서 플러스 소속 공인중개사라든지 중개보조원을 더 뽑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을 벌려고 하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보다는 내가 사장인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수입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직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의 기준들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혼자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매출의 기준이 거의 5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평균이 되고 나면요, 이 이상이 넘어가면은 일의 양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 효율이 훨씬 크게 증대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벌 때까지는 혼자 일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걸 넘어갈 때쯤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을 뽑을지 아니면 이 매출을 그냥 만족해가지고 나는 계속 여기로 갈지,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스스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가 아니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일을 하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안 맞는 사람과 일을 했을 때는 오히려 수입이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뽑는 게 좀 불편하다, 아니면 뽑아봤는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자꾸 온다, 그런다라고 하면 혼자 일을 하는 게 훨씬 낫고, 아니면 사람을 많이 뽑아서 나는 약간 활발한 성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혼자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기준이 매출 목표를 정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혼자 일을 할 때는요,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목표가 없다라고 하면요, 되게 게을러져요. 아니면 안일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를 쓰게 되면, 아니면 일주일에 2개를 써가지고 한 300만 원, 5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이 정도면 됐지, 한 달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 목표를 계속 상향시켜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혼자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는 경쟁 구도를 하지만, 혼자 할 때는 혼자 스스로 몇 킬로를 빼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혼자 부동산을 운영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매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스스로를 다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 한 분도 창업을 할 때 봤는데 일주일 중에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만 문을 여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때는 정말 많이 보이시던 분이었는데, 자기가 창업을 하고 나니까 전화만 받으면 되지 뭘 일부러 나오느냐, 매물만 광고만 하면 되지 왜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됐을 때 문을 닫았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출근을 하는 것 자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출 목표를 잡아야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사무실 하나 차렸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대표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출을 계속 목표치를 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잖아요. 나를 믿지 말고 숫자를 믿어라. 내가 만약에 이번 달 목표를 500으로 했다. 근데 500을 한 보름 만에 채웠어요. 15일 만에 채웠으면은 그냥 상향시키면 돼요. 야, 이번에 15일 만에 500 벌었으니까 이번 달은 좀 잘 되니까 1000만 원으로 하자. 30일이잖아. 예,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목표는 반드시 정해가지고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잘 안 돼요. 사람은 무조건 게을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는 순서에 매뉴얼화를 해라, 이건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겨우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계약서를 준비하는 순서, 아침에 출근하면 하는 일, 그 다음에 매일 일과 시간을 꼭 해야 할 것들을 정한다. 그리고 버튼옥 영상 하루 하나씩 보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넣은 거예요.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넣은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사실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 일을 하면요,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뒤죽박죽해서 일의 순서를 매뉴얼로 하지 않으면요,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하는 일, 이게 뭐냐면은 아침에 창문 열고 환기시킨 다음에 빗질하고 커피 타서 신문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정리해야 될 매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광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도 이걸 매뉴얼화, 그리고 문서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일을 할 때 이게 훨씬 중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직원으로 왔을 때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혼자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체계를 안 잡아 놓으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냥 예로 만든 거고요. 예로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했을 때 진짜 사소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만들어야지 혼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몇 달 못 합니다. 예,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체계화 시켜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일 조금 많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자, 1번 매물 확보하고, 권리 분석하고, 광고하고, 고객 상담하고, 계약하고, 입주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의 당연한 단계란 말이에요. 계약의 당연한 단계예요.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 사람에서 일을 하든 혼자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 혼자서 합니다. 근데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적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매물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리 분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일을 하면은 일을 잘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전화를 어떻게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요 과정이 단순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만약 혼자 일을 하는데요, 이거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진짜 꼼꼼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짚고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매출을 300만 원 이상 벌 수가 없어요. 30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 벌기도 되게 어려워요. 한두 건 쓰면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매출이 낮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있거나. 이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양만큼 받는데 돈은 돈대로 안 벌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다 겪는다는 거죠. 혼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오래 못 버티고 계속 그만두냐 하면은 이 과정들 3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단순하게 한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얘기하던 게 일을 잘하는 일잘러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원터치로 간다.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부터 매물장 정리하는 것도 얘기해드리고 광고 아니면 상담하는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단순하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요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개로 그냥 나눠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매출, 요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출 정보를 목표를 정하는 거, 두 번째는 일하는 순서를 매뉴얼로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정을 단순하게 만든 거. 요거는 진짜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혼자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할 때 혼자 일을 하게 되면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한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데 내가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겠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3가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부동산을 혼자 운영하는데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요거 혼자 일할 때 벌 수 있는 이 기준까지 만든다라고 하면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내가 500에서 700 정도를 벌면서 계속 혼자서 일을 할 건지,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혼자 일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더 높은 금액을 벌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벌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효율을 올릴 건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직 내가 창업 초기다, 아니면 혼자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작은 사무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 매뉴얼을 숙지하셔가지고 일을 한다면요, 충분히 이렇게 시행착오 없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사람 비슷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다 비슷하죠. 누구는 뭐 안 흔들리고 안 무섭고 안 복잡하고 할 게 너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나 스스로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편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수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보세요.